줄로 매달려 있는 두 물체의 운동. 자, 일단 A랑 B 물체를 실로 매달아서 F로 위로 잡아당기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연직 방향, 위아래 방향의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중력을 고려하라 했어요. 자, 가 상황은 F 70N 줬고 2kg, 3kg일 때. 자, 2kg이고 3kg이고 70N. 총 무게가 50N이니까 70N 주면 당연히 올라간다, 맞지? 자, 올라갈 때 얘들이 이제 가속도부터 바로 찾아봅시다. 전체 질량이 3kg, 2kg, 도합 5kg이 함께 운동하고, 자, 전체 질량 5kg이고 전체 힘은 중력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자, 두 물체 사이에 매달려 있는 줄이 알아서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가속도가 동일할 수 있도록 힘을 잘 조절해 줄 거다 믿고, 전체 힘은 B가 받는 중력 30N, A가 받는 중력 20N, 아래 방향 고려해서 위로 70에 아래 방향 50이니까 총 힘은 위로 20N. 그래서 가속도는 4m/s 제곱으로 위로 운동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물체가 받는 R자임의 크기와 방향은, 자, 물체가 받는 R자임은 각각의 물체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만큼 힘을 받아줘야 된다. 그게 R자임이라 했어요. 그러면 B는 3kg이 4, 그러면 위로 R자임을 12N 받아야 되고, 자, A는 2kg이 4로 가속돼야 되니까 위로 R자임 8N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장력이 작용하면 되는데, 자, A가 보면 A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 20 받고 있고 위로 장력 받아서 8N 받아야 되니까 A랑 B 사이에 걸려있는 줄의 장력은 28N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상황 보면, 자, 힘 F를 가해주고 5초가 지난 후, 자, 지금 우리가 구한 등가속도 운동, 4라는 가속도로 위로 등가속도 운동을 5초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A가 속도가 빨라져 있겠지. 그럼 A가 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C를 끊었어. 자, C이 끊어지면 A는 그냥 혼자 있다, 맞지? 그러면 A가 받는 중량만 받고 A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되니까, 항상 어떤 물체가 자기가 받는 중량만 받고 등가속도 운동하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G 10m/s 제곱이다. 자, 요걸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최고점을 찍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면 최고점을 찍기까지는 가속도 마이너스 10으로 속도가 계속 느려지다가 결국 정지하는 지점이다, 맞지? 반환점. 그때까지 두 물체의 이동 거리는 각각 얼마인가 운동으로 푸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A랑 B가 등가속도 운동 4m/s 제곱으로 5초 지났으니까, 5초 지난 상황, 어차피 끊을 거니까 따로 그리면 A도 B도 둘 다 20m/s 속도가 붙어 있겠다, 맞지? 가속도 4로 5초 지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 B는 연직 위로 70N을 계속 받는 상황이고, 질량이 3kg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30N 받고 있고, A는 자기 혼자 자기 중력 20N 받고 있다, 맞지?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달라졌어. B는 70N에 30N이니까 도합 40N을 위로 받고, 얘 질량이 3kg이니까 나누어주면 B는 위로 3분의 40m/s 제곱 가속도고, A는 자기 중력을 받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이지. 자, 그러면 A가 정지한 데까지, 최고점 찍는 데까지 몇 초 걸리나 했으니까 속력이 20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니까 2초 걸리겠죠. 그러면 걸린 시간은 2초 하면 되고, 자, 2초 동안 이동거리. 자, 항상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지금 모습에서 2초 후에 이동거리니까 2초 후의 모습만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A는 속도 20이었고 20에서 정지했지. 그러면 평균 속도 10으로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올라간 높이는 20m. 여기 A 이동거리고. 자, B도 속도는 20이었다, 맞지? 끊어지기 전에는 20이었는데 끊어지고 나서 가속도가 3분의 40으로 2초가 지났으니까 3분의 80 증가했겠지. 그러면 3분의 60, 20이 3분의 60이었으니까 3분의 80 증가하면 3분의 140m/s 찍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 속도는 3분의 20이랑 60이랑 3분의 140의 평균이니까 3분의 100으로 2초 이동했으니까 3분의 200m 이동했겠다, 이제. 그러면 두 물체 이동 거리는 이렇게 된다.
A, B 물체 두 물체 이제 붙여놓고 밑에서 F로 밀어주는 상황인데, 자, F는 0N, 2kg, 3kg. 아, 그러면 가에서 의도는 일단 밀어주는 힘이 0이네. 밀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치? 자, 두 물체가 붙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두 물체가 그냥 아무 힘도 나머지 힘은 받지 않고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중력만 받는 두 물체는 가속도가 같다 했어요. 자, 얘가 질량이 2kg, 얘가 질량이 3kg이죠. 그러면 각각 물체가 20N 받고 30N 받을 거다 이거지, 중력을. 그러면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있으니까 B도 A도 각각 자기가 받는 중력을 질량으로 나누면 당연히 가속도가 10이 되겠죠. 그러면 두 물체가 받는 중력만으로 자연스럽게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맞지? 자,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이 중력만으로 이미 가속도가 동일한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얘네들 둘은 붙어는 있지만, 둘이 지금 붙어는 있지만 둘이서 서로 힘을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10m/s 제곱, R자 힘도 중력밖에 없지. 그러면 20N 아래 방향, 그 다음에 30N 아래 방향. 자,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A가 B를 받치고 B가 A를 눌러주는 힘은 지금은 필요 없다, 0이다 이거죠. 자, 두 물체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못하는 경우, 가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둘이 상호작용해서 가속도를 맞추겠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F를 주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잠깐만. 자, 지우고. 자, F를 줬다. F가 20N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20N을 주고 있으니까 전체 힘은 얘가 각각 30N과 20N이 중력이었으니까 아래로 50, 위로 20. 그래서 전체는 아래로 30. 그러면 30N 받고 전체 질량이 3이 5니까 가속도는 6m/s다 알겠지? 6m/s 제곱. 아래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됐으니까 두 물체가 받는 R자의 크기와 방향은, 자, B물체 보면 3kg이 아래로 6이니까 18N 받고, A는 2kg이 아래로 6으로 가속되니까 12N 받는다. 자,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자, B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30 받고 있는데 위로 A가 떠받치는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로 18N 된다 했으니까 위로 떠받치는 힘이 12N. 그러면 B가 A를 눌러주는 힘도 12N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A는 아래로 중력 20, 위로 떠받치는 힘 20, 그 다음에 위에서 눌러주는 힘 12 해서 다 더하면 20은 날라가지. 결과적으로 12 받으면서 함께 운동한다 이거죠. 그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 12N이다. 문부석 2번. 자, F로 A, B 두 물체 붙여놓고 왼쪽에서 밀어주는 상황이다 맞지? 자, 문제에서 조건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3분의 2F다. 자, A가 뒤에서 밀렸지. 그러면 B도 너도 함께 가자고 힘을 전달하겠다. 그게 지금은 접촉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거지. 그럼 3분의 2F 줬으면 B도 A를 반대 방향으로 3분의 2F 밀겠죠. 그러면 A는 3분의 1F 받게 되고 B는 A가 밀어준 힘인 3분의 2F 받으면서 얘네들이 함께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그러면 A가 3분의 1F, B가 3분의 2F, B가 A보다 힘이 2배로 많이 필요한 이유가 질량. A보다 B가 질량이 2배 더 크기 때문에 힘도 2배 더 많이 가져가서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을 줬기 때문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크기가 같다. 맞죠? 니은 A에 작용하는 R자의 크기는 3분의 2F D로 밀렸으니까 3분의 1F 맞고, 그 다음에 질량은 B가 A의 2배지. 반대네. 틀렸다. 문제에서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블록이 3개 있네. 물체가. 자, 1kg, 4kg 줬고 C 물체의 질량이 없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수평면이 C를 떠받치는 힘, 작용하는 힘이니까 떠받치는 힘이겠지.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자, 수평면이 C를 떠받치는 힘은 결국 C가 눌러준 만큼 떠받칠 건데 C도 자기 질량이 있고 C 위에 C가 니은자로 생겼으니까
C 위에 A가 올려져 있다 맞지? 그러면 지면이 지금 버텨야 되는 힘은 C의 무게, C의 질량과 A의 무게, A의 질량의 합의 G. 요거를 지금 지면에서 버티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지면이 C를 떠받치는 힘은 C의 무게, C의 질량 MC, C의 무게 플러스 B가 올라가 있으니까 B는 질량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힘의 관계가 나에서 떠받치는 힘이 2배 더 크다 했으니까 얘 2배에서 같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MC 플러스 2가 MC 플러스 4 돼야 되니까 MC가 2kg이구나. 그러면 C의 질량이 2kg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가에서 B, 나에서 A가 각각 C 앞에 있죠. C랑 접촉해 있는데 C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그러면 C랑 접촉하고 있는 면으로부터 B가 밀릴 거고 C랑 접촉하는 면으로부터 A도 밀릴 거다. 자, 근데 전체 질량이 C가 2kg 나왔으니까 전체 질량 총 7kg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가 상황에서는 F1이라는 전체 힘을 중에서 B에게 필요한 힘을 C가 B에게 주면서 밀고 있겠지. 그게 전체 질량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7분의 4다 맞지? 그러면 7분의 4 F1 요거를 이제 B가 필요로 하니까 밀어줄 거고,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A 질량이 전체 질량에서 7분의 1이다 맞지? 그러면 7분의 1 F2만큼 밀어줄 건데 요게 서로 같다 했어요. 그러면 7분의 4 F1과 7분의 1 F2가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4F1이 F2, F2가 4배 더 크구나. 자,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C의 질량은 2kg 맞고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은 뭐 함께 가는 물체들이기 때문에 굳이 A의 가속도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가에서나 나에서의 물체들의 가속도를 비교해보라 이 소리죠. 그러면 전체 힘이 F1보다 F2가 4배 더 컸다 맞지? 자, 근데 전체 질량은 전체 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라 했는데 전체 질량에는 차이가 없죠. 다 7kg입니다. 그치? 그러면 힘을 4배로 많이 준 쪽,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가속도가 4배 더 크겠죠. 틀렸다. 이거 힘의 크기는 F2가 F1의 4배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그림과 나와 같이 일단 A, B 물체를 묶어놓고 요 실로 매달았는데 결국 여기 용철 저울이 실 사이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맞지? 자, 어차피 용철 저울은 양쪽으로 얼마나 당기는지를 읽어내는 그런 이제 기구라고 생각하면 실이 용철 저울 양쪽을 잡아 당기겠죠. 같은 힘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여기 실에 걸리는 장력, 여기 장력이 어차피 같을 거야. 그 장력을 용철 저울이 읽어낸다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용철 저울이 6N 읽어냈다는 소리는 A랑 B 사이에 그냥 줄로 연결해서 지금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줄의 장력이 얼마 걸렸다? 6N 걸렸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B랑 A 위치를 바꿨네. 위치를 바꾸고 다시 잡아당겼더니 3N.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같은 F라는 크기의 힘을 줬으니까 같은 F의 힘에서 B한테 P라는 힘을 보니까 6N, 그 다음에 A한테 P라는 힘을 보니까 3N이다. 자, 그러면 A랑 B가 P라는 힘이 B가 2배 더 큰 거 보고 B가 A보다 질량이 2배 더 크구나. 그럼 B는 질량이 2M, M은 질량이 M. 그래서 각각 6N, 3N 이렇게 나누어 받으면 함께 잘 가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F는 두 힘 다 9N이다.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 지금 물체의 위치만 서로 바꿨기 때문에 전체 물체의 질량이 바뀐 게 아니다 맞지? 그러면 힘과 질량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 가에서보다 크다가 아니고 같다 돼야죠. 틀렸고, 그 다음 니은 질량이 A가 B의 2배다. 반대네. B가 2배지. 틀렸고 F가 9N이다. 그래서 답은 D근. 유형 적용 3-1번도 A랑 B랑 이번에는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 방향을 바꿨네. 자, 오른쪽으로 F 줘서 B랑 A랑 나누어 가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A에서는 왼쪽으로 EF 주면서 전체 힘의 크기가 바뀌었다 맞지? 어차피 전체 구성요소 A랑 B를 당긴다 하는 전체 질량은 바뀐 게 없으니까 F로 당길 때나 EF로 당길 때 가속도는 F보다 EF가 2배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A라는 가속도로 가는 게 가 상황이라면 왼쪽으로 2A의 가속도로 가는 게 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근데 가와 나에서 조건이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장력이죠. 장력이 서로 같다. 자 그럼 가에서는 이 A가 장력받아서 움직이는 애니까 A의 질량을 MA라고 한다면 MA 질량을 가속도 A로 가속시키는 게 가에서 장력이고, 나에서는 장력의 방향이 B를 가속시키는 힘이다 맞지? 자 그럼 B가 받아야 되는 힘을 장력이 주는 상황인데 B의 질량을 MB라 한다면 MB가 EA의 가속도로 가속되는 게 지금 장력의 역할이다. 근데 이 두 장력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MA가 EMB랑 같은 상황이네.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2배다 알겠지? 2대 1. 오케이. 유무석 4번 AB 문체 붙여놓고 양쪽에서 FA랑 FB 힘으로 밀고 있네요. 자 B가 A에 또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은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같겠지. 그런 힘을 스몰 f라 한다면 각 상황에서 스몰 f의 B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상황은 FA는 10N 밀어주고 FB는 안 주네요. 0이네. 그러면 왼쪽에서만 10N 줘서 밀어준다 맞지? 그러면 A랑 B가 질량 비대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힘을 밀어줄 건데, 자 지금 질량도 위에 나와있지. B가 A의 2배다. 자 그러면 B가 2M, A가 M이다 이 소리니까, 자 왼쪽에서 밀어주면 A가 B에게 필요한 힘, B가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A가 고스란히 밀어줘야 한다 맞지? 요게 F1. 지금은 1대2로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A가 받아야 되는 힘이 3분의 10N, B가 받아야 되는 힘이 10N 전체 힘의 3분의 2니까 3분의 20N.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걸 F1이 다 줘야 되니까 F1이 3분의 20N. 자 그림 나 상황, 두 번째 상황으로 보면 FA가 15, FB가 5. 그러면 나 상황은 왼쪽에서 15N 밀어주고 오른쪽에서 5N 밀어주고. 자 그러면 질량은 어차피 1대2니까 자 힘을 나눠 가지는데 이번엔 전체 가속도로 한번 가봅시다. 자 15N, 5N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10N 받는, 그러면 10N을 전체 질량 3M으로 나누면 3M으로 10을 나누면 요게 얘네 가속도겠다 맞지? 자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궁금하면, 자 B가 받는 힘이 일단 2M이 3M분의 10으로 가속돼야 되니까 둘이 곱한다. MA 곱한다 맞지? 그러면 B가 받아야 되는 힘이 오른쪽으로 3분의 20N. 자 근데 A가 B를 밀어주는 힘과 F2와 5N 왼쪽으로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만큼 받아야 된다 됐으니까 F2에서 5 빼면 3분의 20 돼야 되네. 그래서 F2는 3분의 20에서 5 더한 3분의 35N. 그러면 F1과 F2의 B를 구하랬으니까 3분의 20이랑 3분의 35니까 4분의 7. A랑 B를 줄로 연결해 놓고 처음 상황은 A를 왼쪽으로 F, B를 오른쪽으로 4F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주는 힘이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거고, 전체 힘은 3F로 가속시키는 이런 상황이다 알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은 실을 끊었네. 실을 끊으면 A랑 B는 각각 자기가 받고 있는 힘 요걸로 가속이 되면 돼. 자 상황을 보니까 그래프에서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으니까 기울기는 가속도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거지. 자 2초를 기준으로 해서 B의 가속도가 변하는 거 보니까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네. 자 그러면 2초 전으로 보면 0에서 2초까지는 일단 A랑 B가 함께 움직인다. 가속도가 같다 이거지. 그러면 2초 만에 속력이 1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2분의 1 m/s 제곱. 자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를 표현하면 3F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B의 질량 모르니까 M 두자. 1 플러스 M 이렇게 했더니 얘가 2분의 1. 자 2초에서 4초까지 2초 이후에는 끊어졌지. B는 질량 M인 B는 혼자 4F 다 받는다 맞지? 그때 가속도가 기울기가 1. 요게 B 그래프.
자 그러면 B의 가속도가 1이다 식 세우면 B는 질량이 m이고 힘을 4F 혼자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1이다. 그러면 위에 거 2배에서 같다 하면 되겠네. 그러면 m분의 4F는 1 플러스 m분의 6F.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m이 2kg. 오케이, 이제 m이 2kg 나왔고, 자 문제에서 묻는 거 기억 틀렸고, 니은 3초일 때 A의 속력은, 자 2초일 때 끊어질 때까지는 A와 B는 함께 잘 간다 맞지? 그러면 끊어질 때 A의 모습이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었다 이거죠. 자 끊어지고 나면 A는 질량이 1kg인데 F를 우리 아까 안 구했네. 그러면 M2 넣으면 위에 식이 넣지 뭐. 밑에가 3이 되니까 위에가 F가 2분의 1 되면 되겠네. 그러면 F가 2분의 1. 그러면 A 혼자 2분의 1N 힘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힘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2분의 1 m/s 제곱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게 이제 2초일 때 상황이고 1초가 더 지난 3초일 때 물어보니까 속도 2분의 1 감소하면 되겠죠. 그러면 2에서 2분의 1 감소했으니까 1.5 맞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도 B 2초 이후에 A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감소. 이렇게 이제 VT 그래프 그릴 수 있겠네. 요거는 A 그래프. 자 그래서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A와 B 사이의 거리가 4초일 때랑 3초일 때는 얼마만큼 달라졌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멀어졌니 가까워졌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일단은 A는 끊어지고 왼쪽으로 가속이 되고 B는 더 빨라지는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거니까 멀어지겠죠. 그러면 멀어지는 정도는 A랑 B가 이동한 길이 정도다. 그 차이 정도. 자 그러면 3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만 보라 했으니까 3초에서 4초까지만 잘라보면 A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B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다 맞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얼마나 더 멀어졌니니까 그 차이는 B가 A보다 더 많이 이동한 거리 차이 요만큼 되겠네요. 요 길이를 찾아주면 요만큼 더 멀어졌다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사다리 꼴이지? 사다리 꼴이니까 3에서 1.5까지 길이 1.5고 4에서 1이니까 3이고 그러면 높이는 1이죠. 1.5랑 4랑 더해서 7해서 2로 나누면 2.25 미터만큼 더 멀어졌다 돼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 오케이. 엘리베이터 안에 45kg 학생 A가 타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체중계 있다 맞지? 자 체중계라는 물건은 A가 위에서 학생이 눌러준 만큼 그 힘을 읽어내는 게 체중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안에서 승강기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우리한테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0초에서 2초까지는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2초에서 18초까지는 등속, 그 다음에 18초 이후에 20초까지는 다시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하네요. 자, 이 안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 어차피 A가 타고 있기 때문에 A도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A의 운동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체중계랑 일단 A가 받는 힘 보면 A는 이렇게 물체처럼 그릴게요. 자, A가 45kg인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 받겠지. 450N 받고 그 다음에 체중계랑 학생이 접촉하고 있으니까 체중계가 학생을 위로 밀어주는 힘을 주겠다 맞지? 떠받치는 힘. 요거 두 개 받는 게 A다 이거지. 자 근데 A가 0에서 2초까지는 0에서 2초까지 0.2가 아니고 2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2초 만에 속도가 4변했으니까 2m/s 제곱. 근데 연직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는 승강기라 했으니까 연직 아래 방향으로 속력이 빨라지면 가속도도 연직 아래 방향. 그래서 A가 2m/s 제곱으로 아래 방향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질량이 45kg이 2m/s 제곱으로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려면 필요한 힘이 아래 방향으로 90N 필요하다. MA.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체중계가 떠받치는 힘을 고려해서.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 450 뭐 변하지 않으니까 아래로 90N을 받게 되려면 위로 밀어주는 힘이 450보다 90 작은 360N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둘이 합해서 A가 아래로 90N 받는다 이거죠. 또 마찬가지로 2에서 18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다 맞지? 가속도가 0이면 얘가 받는 R자 힘이 0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위로 밀어주는 힘이 450N. 마지막으로 18초에서 20초. 얘는 가속도가 A는 2m/s 제곱인데 이번에는 윗방향이다 맞지? 속력이 아래로 내려가는 속력이 느려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R자 힘도 위로밖에 만들어주면 돼. 45kg 2m/s 제곱은 똑같으니까 90N. 그러면 위로 90N 받아야 되니까 450보다 90 크게. 그러면 540N. 이렇게 이제 체중계가 떠받쳐 줄 거다 이거지. 근데 어차피 체중계라는 물건은 자기가 눌린 만큼 A로부터 눌린 만큼 읽어내는 게 체중계인데 이 눌린 힘이 곧바로 체중계가 A를 떠받치는 힘이 될 거니까 작용 반작용이지. 그냥 지금 우리가 구해준 체중계가 학생을 떠받치는 힘을 그냥 힘이 체중계 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1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맞고 19초일 때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내려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위로 작용하니까 반대로 작용하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거지. 맞고 19초, 1초일 때 체중계 측정값을 비교하라 했으니까 450보다 90 작을 때가 그 1초일 때고 90 클 때가 540N. 19초일 때니까 900N 큰 건 아니고 180N 큰 거다 맞지? 얘는 틀렸다. 답은 기니. 승강기 바닥에 3kg, 2kg A, B 물체를 놓고 그 다음에 연직 윗방향을 향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승강기 속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속도 그래프 보니까 속도가 2초 만에 2 빨라지면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는 등속도 운동한다 맞지? 자, 승강기 안에 있는 물체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이 등가속도 등속도 운동 시켜야 되니까 2초를 기준으로 잘라봅시다. 2초 전에는 가속도가 크게 1이네. 1m/s 제곱으로 위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 방향도 위로.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은 요 두 물체를 위로 가속도 1m/s 제곱으로 운동시킨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자, 일단 바닥에서 A랑 B 두 물체인데 두 물체가 어차피 한 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 생각돼? 5kg이라 생각하고 가속 운동 시켜주면 돼요. 자, 1m/s 제곱으로 5kg이 가속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5N. 자, 연직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을 고려해서 50N 중력 받고 그 다음에 요 엘리베이터 바닥이 떠받치는 힘을 받아서 5N 위로 받아야 되니까 55N.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자,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 바닥이 결국 A를 떠받치는 힘이 55N. 이 힘은 이제 A가 B를 밀어주면서 또 나뉘어질 거야. 자, A가 자기 무게 30N 받고, 그 다음에 B랑 A가 접촉하고 있죠. 접촉하고 있으니까 B가 A를 누르고 A가 B를 떠받치는 힘. 작용 반작용 하겠다 이거지. 자, 일단 A가 받는 힘은 3개 남았지. 55, 30, 그리고 B가 A를 눌러주는 힘. 그래서 A가 위로 가속도 1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A는 위로 3N이라는 힘을 R자 힘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55 빼기 30에서 아직 25가 남아있으니까 눌러주는 파란색 힘이 22N이면 위로 3N 받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B도 그러면 A가 B를 떠받치는 힘 22N. 그리고 B는 자기 무게 20N 받을 거니까 20N 받아서 22, 22니까 위로 2N. 그래서 B도 질량이 2kg이니까 가속도 1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오케이, 기니디 보면 기억 1초일 때 B가 A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가속도 운동할 때 얘기지. B랑 A랑 주고받는 힘 22N 맞죠? 니은 1초일 때 승강기 바닥이 A를 미는 힘 또는 승강기 바닥 A가 승강기 바닥을 누르는 힘 1초일 때 요거 55N이었다 맞지? 맞고 그 다음에 D가 3초는 이제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승강기 바닥이 A를 미는 힘. A에 작용하는 중력은 30N이고 승강기 바닥이 A에게 밀어주는 힘은 이렇게 돼 있지. 자, 근데 지금 3초일 때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시그마 F는 0이 돼야 한다, 맞지? 자, 그러면 승강기 바닥이 A를 밀어주는 힘은 일단 B가 A를 자기 무게로 누를 거 아니야. 등속이야. 정지랑 같은 걸로 문제를 풀면 돼. 자, 3kg이고 2kg이고. 그러면 B가 정지하기 위해서 B가 밑에 있는 A 물체를 자기 무게만큼 누르겠다, 맞지? 그러면 20. 그러면 A가 자기 무게 또 받으니까 30. 밑에서 승강기 바닥이 A를 떠받쳐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둘의 합 50이다 이거지. 지금 승강기 바닥이 A를 미는 힘과 A가 받는 중력, 무게랑 평형을 이룬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 개. 자, 일단 도르래의 역할은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도르래에 이렇게 매달고 물체를 수평면 위에 하나 놓고 실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반대편에는 A가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얘네들 맨 처음에 놓으면 어떻게 되냐 보면, 자, 일단 수평면 위에 있는 B 물체는 자기 중력으로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야. 중력이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지면에 떠받칠 거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두 물체는 A가 일단 자기 무게 받겠죠. 중력을 10N 받을 거예요. 자, 이 10N으로 A가 내려가야 되는데 A가 내려가려는 이 힘이 누구에게도 전달돼서 함께 움직인다. B에게도 전달돼서 함께 움직인다 이거지. 그게 C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B는 C를 통해서 힘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받을 거다 이거지. 자, A는 장력을 장력 방향대로 C의 방향대로 위로 받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돌레의 역할이 뭐냐? 자, A가 받는 중력이 B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A가 받는 중력은 아래 방향이다, 맞지? 근데 B에게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전달돼야 돼? 오른쪽으로 수평한 방향으로 힘이 전달돼야 되니까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도르래를 사용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A랑 B랑 함께 움직일 거고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함께 움직일 거고 그 A, B 물체를 전부 다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지금 원동력 힘은 10N이다 이거지. A의 무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될 거고 가속도는 전체 힘이 10N, 전체 질량 10N으로 1 플러스 4 5kg이 가속되고 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자, 그리고 이제 B가 A 가속도 2m/s 제곱으로 질량이 4kg인데 그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려면 오른쪽 가속도 움직이는 방향으로 얘는 8N이라는 힘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지금은 B가 받고 있는 힘이 이 장력뿐이니까 장력이 얼마다? 8N이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A도 그 장력을 위로 받겠지. 자, 그러면 A는 밑으로 중력 10N, 위로 장력 8N.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2N R자임 받는 거다, 맞지? 그래서 질량으로 1kg이니까 나누어주면 가속도도 얘도 아래 방향으로 2m/s 제곱 등가속도 운동할 거다,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문제에서 4번은 결국은 운동에 대한 문제예요.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했고 4m 움직였을 때 물체 A의 속력, 또 그때까지 걸린 시간. 어차피 A는 등가속도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가속도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해서 4m 이동한다면 그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묻는 것도 맞지. 그러면 길이에 대해서 먼저 조건을 줬으니까 세 번째 공식 씁시다.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2AS다. 그래서 V는 4m/s. 시간도 가속도 2m/s 제곱으로 0에서 속도 0에서 4 됐으니까 4점 가려면 몇 초? 2초 걸린다. 오케이. 자, 그림 가에서는 도로를 통해서 A, B 물체가 매달려서 함께 운동하고 있고, 그림 나에서는 B를 C로 교체했네. 질량이 바뀌었는데, 자, A의 가속도를 보니까 A의 가속도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4분의 1지만큼 더 크다, 증가했다 했어요.
자, 일단은 가에서는 질량은 다 줬으니까 A랑 B가 질량이 같네요. 자, 결국 상황은 B가 받는 무게, 이 무게로 A랑 B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B가 받는 무게 mg, 요게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AB 전체 질량의 합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면 가속도는 2분의 1g다 이거지. 자, 가에서 가속도가 2분의 1g라 했으니까 나에서는 그거보다 4분의 1g만큼 더 크다 했지. 그러면 4분의 3g. 자, 그러면 C의 질량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두면, 자, 뭐 가속도는 똑같이 쓰면 되지. 이번에는 C의 무게를 전체 힘으로 해서 전체 질량이 스몰 m A랑 라지 m C 합이다 이지. 요렇게 하면 요게 4분의 3g 나온다 이 소리죠. 그러면 G 날리고 정리해보면 질량 M은 3분의 1이에요. 이게 아니고 라지 M은, 자, 질량 라지 M은 3M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C의 질량은 3M. 오케이. 다음은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자, 일단 수레가 있고 도로를 이용해서 줄을 이렇게 매달았다 맞지? 자, 첫 번째 실험에서는 수레 위에는 줄은 올려놓지 않고, 자, 빈 수레란 뜻인데 수레 자체가 질량이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실에 매달린 추의 개수가 1개, 그때의 가속도가 3분의 10이다. 자, 추의 질량은 1kg에 줬으니까, 자, 지금은 수레 하나 올려놓고 도로에 매달아서 추 하나 1kg, 이렇게 했더니 가속도가 3분의 10m/s 제곱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1kg 무게, 추의 무게가 전체 힘이다 맞지? 10이니까 이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그게 3분의 10이다 했으니까 전체 질량이 힘이 딱 10이네. 전체 질량이 3이구나. 그럼 얘는 2kg. 오케이. 자, 두 번째 실험은 수레 위에는 여전히 추가 없고 반대편에 실에 매달린 추의 개수가 이번에 한 개 더 늘어서 2개. 그러면 추의 개수를 하나 더 늘렸으니까 그렇게 하나 더 늘려보면 이쪽에 매달린 추가 2개. 그러면 추 2개의 무게 20N으로 전체 무게 4kg을 잡아당기는 상황이다 맞지? 힘은 줄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힘만 따져주면 돼. 전체 힘 20에 전체 질량은 4kg. 그래서 나누어주면 가속도가 5m/s고, 요게 두 번째 실험에서 가속도고. 자, 세 번째 실험은 수레 위에 줄 하나 더 올렸다 맞지? 그러면 추가 하나 더 올려질 거니까 전체 질량이 3kg 되겠죠. 거기에 2kg 매달린 건 똑같으니까 전체 질량, 전체 힘은 2kg 무게 20, 전체 질량은 5kg. 그래서 나눠주면 4m/s 제곱. 요게 얘가 쏟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수레의 질량이 2kg 맞고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3분의 5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3번 실험에서 실이 수레 장력 찾으래요. 그러면 장력은 수레 이용해 찾으면 되겠네. 수레 플러스 추니까 질량 3kg을 가속도 4로 가속시켜야 되니까 그 힘이, 장력이 그 역할을 한다 맞지? 그러면 3 곱하기 4 12N. 그래서 장력 12N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그림과 같이 물체 A, B, C가 연결돼서 자, 함께 운동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일단 Q가 끊어지기 전이네. 함께 세 물체가 운동하고 있고, 나에서는 Q가 끊어졌으니까 C는 이제 더 이상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맞지? 그러면 C가 등속도 운동, A, B는 두 물체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개로.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했네.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자, A 가속도인데 어차피 세 물체가 한 물체 개일 때 가속도는 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매달린 물체가 A 하나니까 A의 무게 mg가 전체 힘, 그러면 mg 전체 질량이 라지 m 하나에 3m,
요게 가에서 가속도고, 나에서 가속도는 C가 끊어져 나갔으니까 전체 질량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AB만 생각하면 된다, 맞지? 그리고 힘도 전체 힘도 A 무게로 가속되는 거니까 mg. 이렇게 되면 두 배로 더 커진다 했으니까 가에서 가속도를 두 배로 하면 요게 나에서 가속도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해 보면 라지 M, 라지 M이 스몰, 라지 M이랑 스몰 M 같네요. 얘가 스몰 M이다. 길이 D 보면 기억 B의 질량은 2M이다 틀렸고, 나에서 C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C가 등속도 운동했나 했지? R자임 0이다 맞고. D는 P줄이 잡아당기는 장력, 장력인데 일단은 대소관계만 비교해보자 이랬으니까, 자 결국 가에서나 나에서나 A는 아래로 자기가 중력받고 위로 장력받는다 이런 상황인 건 똑같다 맞지? 자 근데 두 상황 모두 일단 A는 밑으로 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속도가 언제 더 크냐면 이 나에서 가속도가 가에서 가속도보다 컸다, 두 배 더 컸다 이거지. 자 그러면 밑으로 가속이 더 잘 되는 상황이 되려면 항상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얘가 받는 밑에 방향 R자임이 돼야 한다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장력은 mg 빼기 장력, 이렇게 이제 A가 힘을 받는 상황이니까 이 힘이 더 커져야 되는 나에서는 장력이 줄어야 되겠지. 장력이 지금 얘는 가속시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작용하니까. 그래서 장력의 대소관계만 비교해보려 하면 가속도는 커졌으니까 장력은 줄었다. 그래서 가에서가 더 크다. 가에서가 나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니은. 그림에서 보니까 물체 A, B 두 개 연결해 놓고 F로 잡아당기다가 자 실이 끊어지고 나서 F는 계속 작용한다 했고, 자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게 될 건데 A가 조건이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다. 자 힘이 변할 거니까 실을 끊으면 장력이 사라지지. 힘이 변하는데 가속도가 변하지 않고 크기가 같다는 소리는 뭐만 바뀌었다? 운동 그 가속도의 방향만 반대로 뒤집혔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실 끊으면 단순한 애지. 실 끊으면 A가 받는 중력만 작용하니까 A는 실이 끊어진 후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G로 가속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A는 위로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었다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실이 연결된 상태로 해보면, 실이 연결되었으면 이렇게 A는 위로 B는 오른쪽으로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 시켜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필요한 힘 F는 일단 전체 질량이 4m이고 가속도 G로 가속시키려면 4mg라는 힘이 전체적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맞지? 자 근데 A의 무게는 A가 가속되는 AB 물체계가 가속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자 가속시켜주는 힘 F와 mg의 차이로 두 물체가 4m이 G로 가속되니까 4mg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F는 5mg. 자 기니디 보면 실이 끊어지기 기억 실이 끊어지기 전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장력 물어보네. 그러면 A가 위로 G로 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위로 mg라는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맞지? 자 A가 중력 mg를 받고 있으니까 장력 고려해서 위로 mg 되려면 장력은 2mg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F는 5mg 맞고. 그 다음 D가 실이 끊어진 뒤에 B의 가속도는, B는 실이 끊어지고 나면 5mg 혼자 다 받으면 되지. 이제 질량이 3m이고 5mg니까 나누어주면 가속도는 3분의 5g. 그래서 D 것도 맞네요. 답은 기니 D.